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이브 주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계좌를 하나 세팅을 하고 전략 2개를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성원해주고 하셔서 저희가 엑스텐이 향후 어떤 목표로 어떻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현재 엑스텐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매매는 없었고요. 현재 알파벳 33주, 테슬라 16주, 애플 9주, 유나이티드 헬스 6주, 서클 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문은 테슬라가 리밋 오더가 284불에 깔려 있고요. 애플이 추격 매수가 215불,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게 202불, 그 다음에 구글이 172불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97불 80전 21선에 지금 매매를 계속 쫓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 183불에 하나 있고 164불에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문 현황이고요. 그래서 요 가격이 오면 자동적으로 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7월 초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고점에 온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 2주가 지났지만,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NAIM이라고 그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액티브 매니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매니저들의 이제 협회인데요. 보시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수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액티브 매니저들이 얼마나 포트에 지금 주식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지난 7월 초가 됐을 때 99%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83%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7월 달에 좀 팔았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 ETF에 관련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액티브 매니저는 팔았다. 근데 액티브 매니저들이 팔 때 보면 이때 보십시오.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한 40%까지 포트를 줄였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보면 또 요 모습 그대로 또 팔았던 걸 다시 채워 넣었죠. 그래서 거의 100%까지 왔다가 지금 좀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줄일 때마다 시장은 좀 하락을 했다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7, 8월은 뭐 휴가도 끼고 해서 좀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7월부터 20일간 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좀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보면 지수는 그래도 1.5%, 1.74%밖에 안 올랐는데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서클이 23.44%가 올라 있습니다. 딱 15일 만에 오른 겁니다. 반면에 많이 올랐던 코어이브는 지금 25% 정도 빠져 있죠. 그래서 조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어이브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이브는 IPO 전략을 쓰셨으면은 이렇게 성과가 났을 겁니다 하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1차, 2차, 3차 근접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 매도를 했습니다. 해서 거의 100%의 누적 수익 정도가 났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무슨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돌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돌파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여기서 21선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짓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밀렸습니다. 그다음 여기 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향후 요 51선이 깨지게 되면 장이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서 갭으로 상승을 했고 다음날도 갭으로 올라가 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51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요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오를 때는 189불까지 갔죠. 39불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90%가 올랐다가 한 3개월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다가 지금 한 달 좀 넘게 34% 빠져 있습니다. 189불을 찍고 190불을 못 갔죠. 그리고 다시 123불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사볼 만한 자리도 왔네 하고 시각적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줄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탄생한 주식들의 이평은 아직 긴 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일, 20일, 50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50일선은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일선도 탄생을 해서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요 50일선이 중요합니다 했는데 금요일날 그거를 바로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9불이 50일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락으로 깨버렸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빠졌을 때 만약에 큰 거래량이 수반됐으면 이거 더 빠질 수 있겠다 할 텐데 거래량은 거의 어제 거래량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냥 이때 샀던 스탑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많이 이제 분석들 하시잖아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려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던 129불선 자리가 무슨 자리냐? 딱 고점에서 38.2%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보나치 레벨이었고요. 그걸 이제 하락 돌파했죠. 그러면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반토막 나는 구간, 요게 110불선입니다. 정확하게. 그거보다 조금 더 밀린다면 93불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지금 피보나치 첫 번째 관문은 돌파를 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반은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110불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이제 짧은 태생이 얼마 안 된 종목을 구분할 때는 요런 이제 저희 지표가 있는데 요 지표도요. 제가 요번 주 정도에 한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될 겁니다. 차근차근 이제 미리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아마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두 지표를 그려보면 고점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요건 하방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자리가 157불선, 요 자리가 딱 110불선 자리예요. 요게 아까 뭐였죠? 피보나치 봤을 때 딱 중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요 110불이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구나. 그리고 요 129불도 지금 50일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이라 그러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저항권을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법도 여러분께 이제 추후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드리려면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눠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이런 기술적 분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제가 그리는 맥자리는 110선이 처음 저항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70선입니다. 그럼 110선을 그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하얀색 라인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50% 레벨에 정확하게 합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튀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봐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였습니다. 그리고 70포인트 자리는 무슨 자리냐? 50일이 탄생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가봐도 이때가 고점 저항받고 이제부터는 지지받고 이제 올라갔고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겠다. 그래서 이게 지지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R 보면 지금 12.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 ATR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은요. 매매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할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정도 빠졌다고 밑에서 받쳐서 사겠습니다 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받쳐서 살 때는 뭐를 하느냐? 전략, 즉 엑스텐 물타기 전략을 쓰죠. 평균 단가 낮추기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간을 두고 매수를 할 거고요. 그게 한 전략이요. 두 번째 전략은 돌파 매매입니다. 이게 여기서 쭉 힘을 모아서 다시 상승을 하는 구간에 요 흰선, 요게 157선에 있는데 여기 점점 내려올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뭘 할 거냐? 실제로 숫자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10만불 계좌에서 만불을 뺐다고 생각을 하고 만불의 새로운 계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할 겁니다. 주문을 넣어놓고 요 10,000불로. 그래서 보통 평소 때 매매할 때도 이렇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기본 계좌에서 일부를 빼서 다른 계좌에서 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십니다. 여러 종목하고 섞여 있으면 주문도 그렇고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두 개 전략을 가동할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엑센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총 50%, 즉 10,000불 뺐으니까 5,000불을 투자할 텐데요. 1차 진입은 오늘 이제 저녁 때 시작하죠. 시초가 매수를 할 겁니다. 10%를 사줄 거고요. 2차 진입은 1차 오늘 매수된 가격에 ATR을 빼서 ATR만큼 밑으로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2차에서 ATR 뺀 만큼, 3차에서 ATR 뺀 만큼. ATR은 점점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는 폭을 줄여간다. 이렇게 하고 5차 진입까지 합니다. 그럼 총 50%를 투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언제 매도하느냐? 매수 단가 도달하면은 그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진입하고 장이 안 빠진다? 그럼 서클 지금 그대로 1차 진입하고는 안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안 건드립니다. 그게 이제 전략 1이고 전략 2는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화이트 레벨을 돌파할 때 우리는 산다. 얼만큼? 20%만큼 산다. 그래서 상단 지표 돌파 시 거래량 수방되면 1차 진입은 20%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158불 위치해 있고요. 이건 점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게 되면 프라이스 액션 상황에 따라서 로스컷을 맞출 거고요. 그럼 리스크가 나올 겁니다. 그럼 타겟은 그 리스크의 2배 정도 올라가면 타겟 프라이스로 판다.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23불에 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초가에 1차 살 거고요. 2차는 한 110불 선에 놓여 있을 테고요. 3차가 97불, 4차가 84.9불 정도에 놓여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 여기 있는 하얀 선을 상향 돌파하는데 거래가 많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할 거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한 30% 정도 채워지고 여기에 20% 채우면 반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가고요. 지금 12.7 ATR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래서 이 간격은 점점 좁혀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월 20일 날 아까 이제 계좌 세팅하고 주문을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시초가 들어갔을 때 마켓으로 사라 시장 주문을 넣었더니 시장 주문은 이제 안 되네요. 이게 장중에 아마 시장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리밋 오더를 넣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 123불인데 확실하게 체결시키기 위해서 125불에 사자구 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에 자동적으로 체결되도록 현재 8주 10%입니다. 10,000불에 10% 8주를 사자고 넣어놨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오늘 매매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거래도 줄면서 좀 힘이 빠지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한번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텐의 향후 이제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아마 여기서 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것이 투자의 목적입니다. 열심히 하시면요. 꾸준히 노력하시면 큰 재산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투자에 필요한 지식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투자 잘하기 위해선 이 항아리에 필요한 지식이 가득 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투자해서는 한두 번의 요행으로는 돈 벌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돈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른 정도의 지식 높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바닥에 조금 차 있는 상태이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중간 정도 차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거의 꽉 찬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아리에 투자 지식을 꽉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아리가 비어있는 분일수록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항아리 차는 속도가 빨라져서 굉장히 배우시면서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아리가 많이 차 있는 분은 공부를 해도 마지막 부분을 채우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그간 채운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과 노력을 통한 깨우침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실전 투자를 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계좌의 훌륭한 매니저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시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진 전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성환 선수 아시죠? 이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닌 선수입니다. 그러면 저 발바닥 보십시오. 순전히 굳은 살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뒤나 앞도. 그래서 이성환 선수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투여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행복을 득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목표하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펀드 매니저란 무엇인가를 닷컴 버블 시절 두 유명한 펀드 매니저의 몰락을 보면서 매니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연평균 30%의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끔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추세 추종의 투자가였습니다. 1990년도 닷컴 버블이 시작되었을 때 조지 소로스는 인터넷 테크 주식들이 너무 고평가가 됐다 생각해서 이 테크 주식들을 숏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테크 주식들이 올랐죠. 그래서 펀드는 가을까지 한 19% 정도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막 원성이 커지죠. 그때 소로스는 판단하기를 이게 테크가 더 가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서 포지션을 다 접고 거꾸로 신용을 걸어서 상방, 기술주 상방 포지션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주들의 상승 모멘텀에 편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익스포저가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3개월 동안 50% 넘게 수익을 내서 마이너스 19%에 있던 것들이 35% 플러스로 그 해를 끝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칭찬을 받죠. 역시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음 해에 인터넷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계좌가 4월까지 22%의 대형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로스는 백기투항을 하고 고객 돈을 다 돌려주면서 이제는 내 돈하고 내 친척 돈만 운영할 겁니다 하고 펀드를 리스트럭처링을 해버리죠. 자,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얘기가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타이거 펀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펀드고요. 이분도 연평균 수익 25%를 냈던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컸던 빌 황이란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타이거 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 전략은 밸류 인베스팅, 즉 가치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가치 투자자라면은 인터넷주들은 너무 버블이야 판단을 해서 이분은 뭘 했느냐, 기존 굴독주들을 롱을 잡고 있었고요, 기술주들을 숏을 했습니다. 롱숏을 했던 것이죠. 근데 기술주들이 폭등하면서 이 포트가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났는데 언제까지 버티느냐, 98년 8월서부터 1년 반 동안 2000년 4월까지 펀드가 50%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가 막 들어오죠. 돈 돌려달라고 막 해서 25조가 되던 펀드가 6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줄리아 로버슨도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펀드 폐쇄를 결정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 3월 초였어요. 그런데 3월 중순서부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펀드 폐쇄를 한 2주만 늦췄어도 아마 줄리아 로버슨은 그 역사에 남는 대단한 투자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기술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몰락을 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가 몰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진짜 시장은 어려운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둘 다의 공통점을 봐야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둘 다 투자 스타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믿는 투자 철학을 끝까지 밀고 갔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쭉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매니저 본인만의 스타일로 밀고 갔지만 닷컴버블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거죠. 시장은 매우 잔인한 곳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니저도 한순간에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스타일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 앞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십시오. 두 펀드 매니저도 본인의 투자 철학을 밀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게 됐느냐? 고객 때문입니다. 고객이 돈 돌려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했더니 운용했던 돈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장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의 펀드 매니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돈 달라고 요구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색깔대로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색깔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색깔을 가져야 될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 국민이 아시는 고스톱 게임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 게임 뭐 다 아시죠? 3명이 쳐서 3점 이상 점수 나면 스톱하고 돈을 받아오는 그런 게임이죠. 그럼 여기서 고는 뭐냐? 3점 이상 점수가 났을 때 스톱 안 하고 고를 외쳐서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더 추가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를 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점수가 나오려면 내가 독박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스톱을 칠 때요, 매번 3점만 딱 나면은 스톱하고 3점에 대한 점수만 가져온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과연 이러면 큰 돈 벌 수 있을까요? 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분이 옆에서 이렇게 고스톱 치면은 막 뭐라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패가 좋은데 여기서 스톱을 해? 아, 야, 이렇게 하면 너 돈 못 벌어. 아이, 재미없어. 너하고 고스톱 안 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하나요? 패가 안 좋을 때는 옆에 사람 요령껏 패 밀어주면서 간신히 3점 나게 해서 3점 잃고, 그 다음에 패가 진짜 좋게 들어오면은 막 그걸 잘 운용해서 쓰리고 광박 피박해서 따따블 받아서 돈 크게 따는 게 바로 고수입니다. 돈 벌려면 크게 벌고요, 작게 잃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유일한 큰돈 버는 방법입니다.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똑같이 해야 된다. 고스톱의 원리를 주식에 꼭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적게 터지고. 그럼 돈 많이 벌 때를 찾아가야 되죠.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9세기를 선도한 혁신은 뭐냐? 저는 전기, 전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가 생기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겨났고, 전화가 나오면서 서로 소통을 시작했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세대는 뭐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전기는 포터블 전기, 즉 배터리, 원자력 전기로 변천을 했고, 전화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천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던 거를 이제는 로봇가 운전하는 자동차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드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는 컨셉트예요. 그래서 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막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시총이 가장 컸습니다. 2000년 초반에 GE가 1등이었고요. PC를 대변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었고, 에너지의 엑손, 금융의 시티, 그 다음에 유통의 월마트가 5등이었습니다. 이런 포트가 잘 꾸려져 있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 정도 와서는 이제 모바일로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변천을 일으켜서 기술주들이 2016년도에는 모두 등극을 합니다. 시총 상위 그룹. 그리고는 2025년인 지금 요 멤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독 한 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1등 먹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4조 불 시총입니다. 이때 제조업 기반, 그 다음에 유통, 금융 기반 탄탄한 산업 구조에서 10년 만에 IT로 바뀌더니
이제는 10년이 지나도 IT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주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산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인베스트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트레이딩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베스트먼트는 그 주식이 상승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고, 트레이딩은 가격 움직임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오르는 거에 베팅, 내리는 거에 베팅. 그래서 결국은 인베스팅은 선택의 게임이고요, 트레이딩은 내가 사고 파니까 나의 기술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장점은 인베스트먼트는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트레이딩은 작은 돈을 가지고도 매매만 잘하면 큰 돈을 빠른 시간 안에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베스트먼트 관점은 ETF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딩의 관점은 주식의 매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두 개 다 활용할 겁니다. 인베스트먼트과 트레이딩. 자, 미국 지수 ETF 3년간 보유 수익률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QQQ가 92%, 스파이가 62% 올랐습니다. 즉 나스닥 100이 연평균 24%를 줬고 S&P 500이 연평균 17% 줬습니다. 아, 역시 기술주의 시대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 ETF 투자했으면은 연평균 24%, 17%, 아, 연평균 20% 정도는 벌었겠네. 예, 맞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될까? 좀 접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는 AI 혁명 대세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75년 동안의 미국 S&P 지수의 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적이 더 많습니다. 내린 적보다는.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1980년도부터 미국은 3번의 기술혁명을 거치고 지금이 4번째 기술혁명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기술혁명이란 뭐냐, 첫 번째 1980년대 기술혁명은 PC혁명입니다. 사람들이 PC를 책상 위에 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년 동안 주식시장이 빠진 해가 없습니다. 계속 올랐고요.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 PC들이 통신을 합니다. 뭐로? 인터넷으로. 그때도 10년 동안 한 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2000년도 IT 버블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2010년도 돼서는 뭐가 나오느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인터넷이 이 핸드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핸드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2번 마이너스 나고 모든 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도서부터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 AI 혁명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3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는 AI 혁명 기술 장세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장세는 어땠느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즉 빠지면은 감사하다고 사셔야 됩니다. 빠지면은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 오를 거니까. 빠지면은 감사하다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의 전략입니다. 주식은, 미국 주식은, 기술주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17%는 뭐냐? 이렇게 대세 상승 구간에 상승한 수익률의 평균이 17%입니다. 아, 대세 상승기에는 매년 17%를 평균적으로 올랐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야, 이거 지금 50% 벌어야 되는데, 저기 100% 벌어야 되는데, 막 30%, 40% 이런 수익률을 바라시면서 투자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투자는 12%씩 꾸준히 벌어서 20%, 20년 벌면은 10배 나오는 거고요. 25%씩 매년 꾸준히 벌면 87배 나오는 게 투자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즉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죠. 복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안정적인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일확천금의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셔서는 큰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꼭 맞춰야 되는데 요번에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장을 예측을 옳게 했을 때 많이 벌어야 되고요. 내가 틀렸을 때 적게 터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스톱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지 소로스나
줄리안 로버슨 같이 아주 위대한 투자가들은 뭐 인프라가 좋고 정보통이 너무 좋아서 항상 시장을 맞추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승률은 5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8%의 승률은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미국 시장 가서 미국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은요 58% 승률 나옵니다. 그냥 주식만 쥐고 있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승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것도 이제 추후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바이앤홀드 할 거다. 그럼 저는 ETF를 권해드립니다. 왜 ETF를 권해드리냐? 특히 지수 ETF를 권해드리는데 지수 ETF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나스닥 100은 100종목 선수 고르고요. S&P 500은 500종목 선수 고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못한 애는 잘라내고 그보다 잘한 애를 붙입니다. 즉 우등반 열반 나눠가지고 열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우등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선수들만 담아가는 겁니다. 이게 패시브 운용입니다. 근데 나스닥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985년도에 처음 지수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안에 100개 종목을 고르는데 지난 40년 동안 100등 밖으로 한 번도 밀려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요 4개밖에 없습니다. 페카, 인텔, 코스코, 애플입니다. 다른 것들은 101등 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102등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몰락했고 상폐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기업들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즉 모든 거 다 모아놓은 거 종합 선물 세트죠. 하고 100개 모아놓은 우등생하고 비교해보면요. 지난 30년간 우등생이 훨씬 잘했습니다. 연에 3% 정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ETF는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ETF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저희가 투자한다고 할 때 아까는 17% 말씀드렸고 뭐 14%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아주 보수 잡아서 12%를 매년 번다 해서 그냥 쭉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5배가 됩니다. 1억 투자하면 5억 5천이 되는 거죠. 꽤 큰 돈입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에 넣어봐도요. 2010년서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QQQ하고 SPY의 반반씩 나눠서 지금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왔다. 그러면 계좌가 5천만 원이 4억 2천만 원 됩니다. 9배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10배, 9배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ETF만 미국 지수에 투자하셔도 이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식을 매매하느냐? 더 벌라고 하는 겁니다. 더 벌라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투자 종목들이에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주식들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왜? 더 많이 버시려고. ETF들보다도 훨씬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더 많이 벌라고. 이게 옳습니다. 옳은 건데 보면 보통들 몰빵들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몰빵하신 게 테슬라세요. 나는 그냥 한 종목에 베팅해서 이게 뭐 10배 갈 때까지 기다릴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이게 연평균 지금 11%밖에 안 줍니다. 누적으로 37%밖에 안 났어요. ETF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만약 엔비디아를 3년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10배 나옵니다. 연평균 123%입니다. 와, 근데 이거 3년 전에 사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가져오신 분이 계실까요? 뭐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샀다 팔았다 또 위에서 또 잡고 아래서 팔고 하는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애플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2%밖에 못 줬습니다. 테슬라하고 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지금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별로 수익 못 줬어요. 연평균 25%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종목에 다 몰빵하지 말고 그냥 4분의 1씩 사서 한 포트에 넣었다. 4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 수익률 나냐면요. 연평균 58%의 수익률이 납니다. 물론 다들 엔비디아 덕분인지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맥7 중에서 엔비디아
못 샀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6개를 지난 3년 동안 쭉 가져오셨다. 그래도 연평균 28%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개별 종목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분산하셔야 됩니다.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왜? 위험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큰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뉴욕 거래소하고 나스닥에 대충 한 6,0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올인해서 뭐 S&P 500이라고 치겠습니다. 0.2%의 확률로 내가 대박 칠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0종목 사놓으시면 2%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대박 날 확률을 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한 종목 따로따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4종목 한꺼번에 넣어놨고 6종목 한꺼번에 넣어놨더니 한두 개는 걸리더라. 그래서 개별 종목을 하실 때도 몰빵하지 마시고 10개, 20개 정도까지 분산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큰 수익 올리는 종목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개별 주식 투자 기대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15년을 투자를 하신다? 그럼 저는 적어도 24% 정도는 기대하셔야 돼요. 자, 24%는 뭐냐? 15년 뒤에 1억이 25억 됩니다. 25배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24%씩만 수익 내시면 15년만 하시면 25배 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잘해서 30% 수익을 낸다? 그럼 이게 50배로 늘어납니다. 1억이 50억 됩니다. 15년 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30%가 낮까? 근데 사실은 저희 지금 포트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현재 1년하고 한 2개월 좀 안 됐습니다. 현재 누적으로 37%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는 수익률도 더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주식은 평균적으로 80% 가져갔어요. 이제 고객 돈 운영하는 것 때문에 20% 정도는 저희가 캐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월 달에 좀 종목을 많이 비워서 현재 50% 넘게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 수익 납니다. 30% 이상 납니다. 또 발빠르게 매매하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즉 3천만 원의 초기 자금만 가져도 30년 하시면요 190억 될 수 있으세요. 어떻게? 24%씩 매년 법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매매하시죠. 24%씩 버시죠. 3천만 원만 가져도 2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0억 하지만 만약 100억만 된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는 10%만 벌어도 10억 버시는 거예요. 1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목표를 두시고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실천해 가신다면 이런 목표 꼭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19년 즉 기술혁명 대세 상승 구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은 출렁거리게 돼 있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년 19.5% 올랐습니다. 2009년에서 19년 모바일 기술혁명 시대는요. 지금은 AI 기술혁명 시대입니다. 저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했던 ETF 12% 수익률 그 다음에 일반 주식 24% 수익률 그게 달성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수익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엑스텐 목표는 이렇습니다. 투자와 매매를 병행할 겁니다. 연 24%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둡니다. 24% 목표 수익률 났다고 24%만 벌면 되나요?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어야죠. 그 다음에 전략적 운용을 할 겁니다. 이유 있는 운용을 할 거고 앞뒤가 맞는 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쭉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시고 같이 훈련하시고 같이 레슨 받으시고 그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으시면은요 이제는 엑스텐 방송 안 보셔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혼자 못 하세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툴을 두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도 보여드리고 트레이딩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봐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하나 둘씩 맞춰 가셔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